갑자기 날씨가 너무 따뜻해져서 진정 봄 없이 여름이 온단 말인가 하고 속상해 했었는데 다시 쌀쌀한 바람이 부는 요즘입니다. 이런 날씨엔 방심하고 있다가 덜컥 감기에 걸리기 쉽죠. 저 역시 환절기 기온차로 그분이 오실까 저어대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엔 꼭 마스크를 쓰고 외출을 한답니다. 날이 풀리면 겨울옷을 벗어던지고 팔랑이는 봄옷을 꺼내 입고 싶은 마음에 또 더욱 방심하게 되죠. 여기저기 벌써 봄꽃들이 피어나는데 때 아닌 감기로 고생하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셔서 활기 넘치는 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J 윈터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를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우리 기특한 청소년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뒷모습만 봐도 마음이 울컥하는 부모님들, 그들 모두를 위한 라디오 평범한 하루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아프면 여러분을 사랑하는 누군가의 마음이 아플 거니까 더 조심을 해야겠죠? 기억나세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드라마 다모의 OST로 사랑받았던 곡입니다. 페이지의 단심가. 얼굴에 부딪히는 바람처럼 울었죠. 그대 위해 나를 버리시는 게 하늘의 뜻이라도 나올만 하지 않아요. 부딪지 말아줘요. 내 사랑보다 가졌으니 그대도 나처럼 눈물을 흘리나요. 모든 게 다 꿈이었어요. 그대가 가야 할 길
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첫 곡 단심가 잘 듣고 오셨어요? 다모페인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당시 인기가 대단했던 드라마인데 그 중에서도 이서진을 탑 배우의 자리로 우뚝 서게 해준 바로 그 장면, 그 대사. 저도 저희 아이들이 어디가 까지거나 해서 오면 밴드를 발라주면서 저도 모르게 꼭 이 대사를 읽곤 했었답니다.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얼마 전 우연히 라디오에서 단심가를 들었는데요. 새삼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저도 선곡해 봤습니다. 새학기 학교 생활에 몸이 조금 익숙해진다 싶으면 곧바로 해야 할 일, 바로 동아리에 가입을 하는 거죠. 저희 아이가 중학생이던 시절에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가지 않을 때라 동아리 활동도 거의 하지 못한 채 중학교 생활을 마쳤는데요. 이번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는 미리부터 어떤 동아리들이 있는지 탐색하고 갈 곳을 정하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동아리라는 것이 단순히 취미생활인 줄로만 알았었는데 그게 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진로와 관련이 있는 동아리를 선택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딸아이 덕분에 고등학교 동아리에 대해 관심을 갖다 보니 자연스레 저의 학창시절 생각이 났어요. 그동안 잊고 있었는데 새록새록 그따의 기억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선배들이 밤마다 찾아와 동아리 홍보를 하고 필요하다면 면접이나 실기 전형 등을 실시해서 신입 회원을 선발했었던 것 같아요. 연극부의 경우 공개 오디션을 했었는데 꼭 그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아니어도 구경을 할 수가 있어서 실은 야자를 땡땡이 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저도 구경을 갔었어요. 어떤 친구가 주변의 구경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화내는 연기, 우는 연기를 정말 리얼하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친구는 당연히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건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대충 그런 분위기라고 하던데 바로 방송반의 군기요. 제가 가입한 동아리는 그냥 슬렁슬렁 좋은 게 좋은 동아리라 선배들한테도 다 그냥 언니라고 부르고 조금 친해진 다음에는 말도 놓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방송반 친구들은 복도 끝에 선배가 보여도 폴더 인사를 하고 꼬박꼬박 선배님이라고 부르면서 존대를 하고 그랬었어요. 친구한테 꼭 그렇게 해야 해? 하고 물으니 꼭 그렇게 해야 해. 전통이야. 안 그러면 죽어. 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사회 나오면 한두 살 차이는 그냥 거의 친구인데 학창시절엔 그 한 살 차이가 뭐가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돌이켜보면 좀 우습기도 하고 한편 그 시절의 그 진지함이 귀엽기도 하고 그러네요. 연극 얘기를 하고 보니 문득 생각난 노래가 있습니다. 신해철의 연극 속에서 듣고 올게요. 커다란 무대 위 화려한 조명 속에 더
이 곡은 신해철님의 솔로 1집 앨범에 수록된 곡이에요.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안녕 등의 명곡이 묻혀 크게 주목받았던 곡은 아니지만 해철님 팬이라면 당연히 모두들 알고 있는 이 역시 명곡이죠. 안녕은 우리나라 최초로 영어 랩이 삽입된 곡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초등학생이던 저는 뭐 요즘에야 초등학생 또는 뭐 그보다 더 어릴 때부터 영어를 접한다지만 저는 중학교에 입학해서야 알파벳을 배우던 시절 사람이라 그 영어 랩을 따라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아예 읽을 줄을 모르니 한글 발음을 적어서 보고 부르는 것도 안 되고 다만 가능한 것은 해철님의 랩을 열심히 돌려들으면서 발음을 받아 적는 방법밖에 없었답니다. 꾸역꾸역 받아 적은 걸 대충 비슷한 발음으로 따라 부르곤 했던 기억이 나네요. 가끔 그마저도 잘 기억이 안 나면 그냥 A, B, C, D, E, F, G, H, I, J, K, L, M, N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원래는 My niggas are always turning around. I'm so tired of that terrible sound. Darling, you're so cool to me, and I was a fool for you. You didn't want a flower, you wanted honey. You didn't want a lover, you wanted money. You've been telling a lie. I just won't say goodbye. 이런 곡인데 말이죠. 뭐 해철님 얘기는 할 게 너무 많으니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할게요. 다음 기회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의 물음표 갑니다. 오프닝에서 살짝 언급했던 동아리.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주제랍니다. 저는 회사 다닐 때 했던 동아리 이야기를 슬쩍 해볼까 합니다. 직장이라는 곳이 그저 일만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게 슬슬 강조되기 시작하던 시절.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동아리 활동을 지원을 했었어요. 몇 명 이상 모여서 정기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겠다는 계획서만 제출하면 대부분 수락을 해주었고 한 달에 1인당 얼마씩 금액을 책정해서 지원을 해주기도 했죠. 문화생활이라는 단어로 언급될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만만한 거 네, 바로 영화죠. 그래서 제가 냉큼 영화 동아리를 만들었답니다. 그때 제가 회사에서 젊은 편이었던지라 제가 만든 동아리도 그 나이와 직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동료들로 채워졌고 분위기가 참으로 화기애애하고 좋았어요. 다만 문제는 이제 막 동아리 활동이라는 게 시작한 단계라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기는 하지만 한편 지원해주지 않는 것 같은 거?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뭐 자꾸 그때 뭐 그 시절 이런 단어를 쓰는 게 달갑지는 않은데 어쩔 수가 없네요. 제가 그 시절 사람이라. 맞습니다. 그 시절엔 팀장님이 퇴근을 안 하셨는데 먼저 퇴근하는 게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혹여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컴퓨터를 끄고 돌아서는 뒤통수가 엄청나게 따가웠었답니다. 퇴근 후 영화를 보려면 최소 7시에서 8시 정도에 시작하는 걸 봐야 2시간 관람 후 간단히 뭐라도 먹고 헤어지는데 영화 시작 시간이 다 되어가도 다들 퇴근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아, 정말 슬프지 않나요? 퇴근 시간은 5시 반인데 말이죠. 특히나 저희 팀은 팀장님 빼고 전원이 같은 동아리라 더 했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가겠다고 하면 가지 말라고는 안 하는데 이상하게 간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그런 거. 요즘 직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겠죠, 이런 분위기? 뭐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하나 둘 사무실을 빠져나와 극장으로 달려갔고 뭐 그래도 영화 초반에 들어가면 다행이었고요. 차라리 관람을 포기하고 뒤풀이만 오는 사람들도 허다했답니다. 그래도 다음 날이면 같이 본 영화에 대해 얘기하고 재미있었던 장면을 패러디하면서 웃고 하던 즐거운 시간들이었어요. 다만 아쉬웠던 건 매달 동아리 활동 날마다 팀장님들 눈치 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종목을 바꿨다는 슬픈 결말이라는 거. 뭐로 바꿨을까요? 그건 비밀입니다. 동아리 활동의 추억에 대해 스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읽어드릴게요. 저희 아빠가 전기 쪽 일을 하시는데
같이 일하던 알바생이 제가 입학한 대학의 선배라면서 자기네 동아리에 와보라고 했다 하셨어요. 저희 학교는 공대랑 인문대 캠퍼스가 달랐고 저는 인문대생, 그 동아리는 공대 동아리였는데 그땐 제가 좀 고지식해서 와보라면 한번 가봐야 하는 건 줄 알고 인문대생은 아무도 안 가는 공대 동아리를 방문했습니다. 또 한번 가면 계속 가야 하는 줄 알고 굳이 캠퍼스도 다른 공대까지 동아리를 하러 다녔죠. 저희 동아리는 그 이름도 낯선 햄, 아마추어 무선통신이라 하고요. 쉽게 얘기하자면 무전기로 하는 카톡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 선후배 동기들은 무전통신 자격증을 딴 후 군대를 무전병으로 갔어요. 공대 동아리이다 보니 당연히 남자 비율이 월등히 높아서 1학년 때는 1년 내내 술만 잔뜩 마시고 2학년 때부터는 복학생들 군대 다녀온 얘기만 주구장창 들어서 꼭 제가 군대에 다녀온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아리에서 지금의 신랑을 만났습니다. 재미있게 읽고 있었는데 마지막 한 줄이 슬프네요. 20살 때 만난 동기랑 결혼을 하셨다니. 좋게 보자면 첫사랑의 성공이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내 인생의 유일한 남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시는지 스흐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네요. 아무튼 사연 감사합니다. 저도 알아요, 햄. 햄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었는데 제가 그 노래를 좋아했었거든요. 그리고 김하늘, 유지태 주연의 영화 동감에서 이 햄을 통해 시간을 넘나든 사랑을 하게 되죠. 그때 많은 분들이 아마추어 무선통신이라는 걸 알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여진구 조희연을 주인공으로 한 리메이크 버전이 나오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럼 얘기 나온 김에 한번 들어볼까요? 김승기의 햄. Mesdames et messieurs, bonjour. Bienvenue sur le vol AF247 à destination de Paris. Le commandant et son équipage vous souhaitent un bon voyage. Merci. 미래의 꿈을 따라 넌 떠나버렸으니 지금 내게 남은 건 불확실한 미래와 널 향한 그리움. 내 안에 있는 그대 내 곁엔 없어. 내게 꿈과 사랑함을 준 그대. 하늘이 저 바다로 구름배 타고 내 시린 빈손 따뜻하게 잡던 그대. 우리 만남에서 헤어짐은 그리 멀지 않더니 헤어진 후 만남까진 왜 이다지 먼 건지 이 땅 위의 슬픔은 또 지금의 우리에게 다가올 내일은 언젠가 내 품에 안길 그날을 난 매일 꿈꾸며 잠시라도 그댈 잊고 지내지 않아요. 그대를 부름과 기다림 내 생활의 일부가 되어 보이지 않는 사랑의 끈을 난 오늘도 그대에게로. 너는 내게 늘 기다려진 사람으로 남는데 나는 내게 잊혀진 얼굴이 되고 있는 거 아닐까. 우리 만남에서 헤어짐은 그리 멀지
따위의 슬픔은 또 지금의 우리에게 다가온 내일은 언젠가 내 품에 안긴 그날을 난 매일 꿈꾸며 잠시라도 그댈 잊고 지내지 않아요. 그대를 부름과 기다림 내 생활의 일부가 되어 보이지 않는 사랑의 끈을 난 오늘도 그대에게로 너를 그리는 나의 마음도 붉은 노을이 되어 묻혀가고 너를 찾는 나의 외로움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또 채우고 김승기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당신이 그리워질 때라는 노래를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미키님과 함께 부른 동명 드라마의 OST랍니다. 이 햄이라는 곡은 커피 광고에 삽입되면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저도 요맘때 친구가 선물해준 악보, 그 노란 두꺼운 종이에 프린트된 피스라고 부르던 그 악보를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가끔씩 가지고 있는 피스를 몽땅 꺼내서 연주를 하곤 해서 이 노래를 랩까지 기억하고 있었는데 스은님 덕분에 완전 추억 소환 되었네요. 갑자기 독서실 책상에 살포시 악보를 두고 갔던 그 친구까지 그리워지는 순간입니다. 다른 분 사연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전 학교 다닐 때 댄스 동아리를 했었어요. 연습을 하면 하나도 안 틀리는데 무대에 약해서 무대에만 서면 그렇게 틀리곤 했답니다. 저 사는 곳이 완전 시골 동네라 동네 어르신들 잔치에 초대받아 간 적도 있는데 혼자 반대로 돌다 넘어진 적도 있어요. 사귀던 오빠한테 꽃도 받았는데 하필 그날 저희 언니가 무대 화장이랍시고 너무 이상하게 그려놔서 그 오빠에게 차이고는 꽃 들고 울면서 집에 온 그날 일이 바로 어제일 같네요. 르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아니, 썸 타던 사이도 아니고 사귀던 오빠가 화장 좀 이상하게 했다고 찼다고요? 그 오빠 나빴네. 뭐 평소에 예뻤으면 되지 라고 분개해서 제가 얘기를 하니까 실은 르즈님이 아는 분이거든요. 사실 그 시절엔 본인이 별로 안 예뻤는데 그간의 각고의 노력 끝에 지금의 얼굴이 되었다며 쿨하게 커밍아웃을 해주시네요. 오, 멋진 여자. 춤을 정말 잘 추시는 분이라 제가 볼 때마다 감탄을 하곤 했었는데 어릴 때부터 끼가 다분하셨던 모양입니다. 정말 부럽네요. 저는 그냥 막 움직이기만 하면 삐걱거려서 춤추는 제 모습을 눈뜨고 볼 수가 없는데 말이죠. 듣고 있으면 나무 토막인 저도 어깨가 들썩이는 곡 하나 함께 들어요. 백지영이 부릅니다. 대시.
지금은 발라드 가수로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백지영님이지만 사실 데뷔 초엔 댄스 가수였다는 거 다들 기억하시죠? 방글방글 웃으면서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라 저도 참 좋아했었는데요. 사실 백지영님이 완전 몸치라고 합니다. 유명한 안무가인 홍영주님께서 춤 가르칠 때 제일 힘들었던 사람으로 백지영님을 꼽으시더라고요. 그걸 보면 저도 희망이 없진 않은 것 같은데. 아, 혹시 나이가 절망인 걸까요? 자, 이제 호밀밭의 파스쿤 가겠습니다. 새 학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으니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동아리에 가입할지 다 정하셨겠죠? 제가 방송에서 맨날 팔아먹는 저희 딸은 이번에 밴드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혹시 평범한 하루 방송을 듣게 된다면 출연료를 내놓으라고 할지도 모르겠네요. 자꾸만 팔아먹어서. 아무튼 그 고딩이 딸, 동아리 활동도 생기부에 적어주는 거라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를 들어가는 친구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그 녀석은 일단 동아리는 재미가 있어야 한다면서 열심히 오디션 준비를 해서 합격을 했더라고요. 뭐 그쵸. 가뜩이나 공부하느라 기빨리는데 동아리라도 재미있어야죠. 암요. 저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어떠세요? 그것도 인기 있는 동아리는 면접이나 오디션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또 선착순에서 밀리기도 한다던데 마음에 드는 동아리에 다들 들어가셨나요? 바로 얼마 전까지 고딩이었던 언니 오빠들의 동아리 경험담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로망을 안고 봉사 동아리 RCY에 들어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활동은 하나도 못하고 그냥 앉아서 영상 보고 포스터 만들고 했네요. 그나마 코로나 초기에 마스크 부족한 어르신들께 드릴 마스크 만든 게 기억에 남아요. 코로나가 빌런이죠. 그나마 1학년 때는 재미있게 동아리 활동해서 미련은 안 남는데 코로나 때문에 2학년 때는 아무것도 못함. 우리 학교 솔직히 동아리랑 급식 빼면 시체인 학교인데 코로나 때문에 둘 다 박살났어요. 전 JROTC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 많이 해서 만족해요. 체력 단련도 하고 제식 훈련도 하고 국군의 날엔 편지도 쓰고 알차게 보냄. 코로나라 그런 건가? 도서부였는데 도서관에 모여서 책 읽은 거 말곤 한 게 없음. 들어온 거 후회함. 오케스트라 부였는데 비싼 악기 만져봤네. 웬 드는 생각이 없음. 전 비주류 동아리 부장이었는데 동아리 예산이 인기 동아리에 편중된다는 게 화났어요. 정말 열정을 가지고 동아리 활동 시작했는데 학교가 그걸 다 시켜주더군요. 도서부와 문예창작부였어요. 재미있긴 했지만 상당히 힘들었음. 문집 시즌엔 부원들이 적은 글 교정 교열해주고 표지나 사파도 그려야 하고 독서 퀴즈쇼 진행도 해야 하고 책 들어올 때마다 라벨링도 해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점심시간 도서 당번은 기본이라 밥 흡입해야 하고 심지어 토요일 당번도 가끔 있어서 빡세요. 문예창작부는 1년에 한 권씩 자기 책을 써야 하는데 그거랑 도서부 문집 겹칠 때는 완전 지옥. 근데 제일 웃긴 건 그래놓고 대학은 정시로 왔다는 거. 그래도 나름 재미있었어요. 다들 힘들지만 재미있는 동아리 활동 하셨던 것 같네요. 제가 있던 동아리도 1년에 한 번씩 문집을 만들었었어요. 도서부, 문예창작부 그런 거랑은 거리가 멀었는데 말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중고등학교 시절에 쓴 글들은 보면 정말 손발이 오그라들어 볼 수가 없잖아요. 나름 진지하게 써놓은 시들도 막 다 없애버리고 싶고 저도 열심히 편집해서 만든 어린 시절 문집들을 몇 권 가지고 있는데요. 실로 그렇답니다. 그래서 정말 꺼내기 힘든 깊숙한 곳에 처박아 두었어요. 그래도 버리기는 싫더라고요. 나중에 정말 나중에 혹시라도 자유로운 운신이 힘들어진 나이에 그런 거라도 읽으면서 즐거움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때 되면 이 방송을 닳도록 돌려들으며 젊은 시절의 저를 회상할 수도 있겠네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코너 갈게요. 김성호의 회상. 바람이 몹시 불던 날이었지. 그녀는 조그만 손을 흔들고 어색한 미소를 지으면서 나의 눈을 보았지. 하지만 붙잡을 수는 없었어. 지금은 후회를 하고 있지만 멀어져가는 뒷모습 보면서 두려움도 느꼈지. 나는 가슴 아팠어. 때론 눈물도 흘렸지. 이제는 혼자라고 느낄 때 보고 싶은 마음 한이 없지만 찢어진 사진 한 장 남질 않았네. 그녀는 울면서 갔지만 내 맘도 편하지는 않았어. 그때는 너무나 어렸었기에 그녀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네.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 그녀와 함께 했던 시간들은 한두 번 원망도 했었지만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꼭 그렇진 않아. 너무 내 맘을 아프게 했지. 서로 말없이 걷기도 했지만 좋은 기억이었어. 너무 아쉬웠었어. 때로는 눈물도 흘렸지. 이제는 혼자라고 느낄 때 보고 싶은 마음 한이 없지만 찢어진 사진 한 장 남질 않았네. 그녀는 울면서 갔지만 내 맘도 편하지는 않았어. 그때는 너무나 어렸었기에 그녀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네. 때로는 눈물도 흘렸지. 이제는 혼자라고 느낄 때 보고 싶은 마음 한이 없지만 찢어진 사진 한 장 남질 않았네. 그녀는 울면서 갔지만 내 맘도 편하지는 않았어. 그때는 너무나 어렸었기에 그녀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네. 김성호님은 회상 외에도 당신은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웃는 여잔 다 이뻐 등의 조금 특이한 제목의 노래들을 부르셨던 분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김형중님의 목소리를 좋아하는데 김성호님의 목소리도 약간 김형중님하고 좀 비슷하게 서정적이고 단정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이건 이번에 알게 된 사실. 다섯 손가락의 풍선, 박성신의 한 번만 더, 박영미의 나는 외로움, 그대는 그리움, 김지연의 찬바람이 불면,
박준하의 너를 처음 만난 그때, 황규영의 나는 문제없어. 이 노래들을 다 김성호님이 작곡하신 거라고 해요. 우와, 서정적이고 맑은 멜로디의 노래를 정말 잘 짓는 분이셨어요. 좀 전에 들은 회상이라는 곡은 그 진짜 제목은 김성호의 회상이라고 하는데요. 동명의 제목이 이미 많아서 본인의 이름도 알릴 겸 앨범에 그렇게 실으셨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얘기 나온 김에 같은 제목의 노래 한 곡 더 듣고 갈까요? 이번엔 산울림의 회상 들어보겠습니다. 길을 걸었지 누군가 옆에 있다고 느꼈을 때 나는 알아버렸네. 이미 그대 떠난 후라는 걸 나는 혼자 걷고 있던 거지. 갑자기 바람이 차가워지네. 마음은 얼고 나는 그곳에 서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지. 마치 얼어버린 사람처럼 나는 놀라서 있던 거지. 달빛이 숨어 흐느끼고 있네. 떠나버린 그 사람 생각나네. 돌아선 그 사람 생각나네. 묻지 않았지 왜 나를 떠났느냐고. 하지만 마음 너무 아팠네. 이미 그대 돌아서 있는 걸 혼자 어쩔 수 없었지. 미운 건 오히려 나였어. 떠나버린 그 사람 생각나네. 돌아선 그 사람 생각나네. 묻지 않았지 왜 나를 떠났느냐고. 하지만 마음 너무 아팠네. 이미 그대 돌아서 있는 걸 혼자 어쩔 수 없었지. 미운 건 오히려 나였어. 산울림의 회상은 워낙 명곡이라 그런지 많은 분들이 리메이크를 하셨는데요. 저는 다 들어봐도 원곡이 제일 좋더라고요. 김창완님의 목소리는 다듬어지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매력이 철철 넘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있음을 기억해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수여고의 자줏빛 플레어 스커트 얘기했었잖아요. 얼마 전 마침 교복을 입은 수여고 학생들을 봤는데요. 그 친구들은 엽서는 줄이지 않고 길이만 무릎 위 정도로까지 해서 팔랑팔랑하게 입었는데 여전히 예쁘더라고요. 오늘은 수여고 교복과 양대 산맥을 이루는 영봉여고 교복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영봉여고는 배추벌레라는 별명이 붙어있을 정도로 쎄초록의 교복 컬러를 자랑하는 학교였어요. 거기다 더 압권인 건 스타킹을 꼭 흰색을 신어야 했다는 거예요.
제 친한 친구 중에도 영복여고를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흰 스타킹에 대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더군다나 학교가 언덕 꼭대기에 있어서 3년간 그 언덕을 오르내리면 무다리가 된다고 하여 그 언덕의 이름은 무다리고개. 가뜩이나 종아리에 알배겨서 날이 갈수록 두꺼워지는데 거기다 흰 스타킹까지 신으면 더 무겁다며 엄청 싫어했었답니다. 그런데 한편 영복여고 친구들은 뭐랄까 학교에 대한 부심이 굉장히 강했던 걸로 기억해요. 뭐 명문이라는 자부심 같은 걸 갖고 있다고나 할까? 찾아보니 지금은 아주 무난무난한 교복 디자인으로 바뀌어 있네요. 어쩐지 화소등 근방에 가도 초록이들을 볼 수 없다 했더니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수여고와 더불어 수원에서 독특한 컬러의 교복으로 유명한 학교였는데 말이죠. 아참, 영복여고 교복에 특이한 점이 하나 더 있어요. 동복 자켓이 좀 두꺼운 모직 재질이었다는 거. 가뜩이나 초록인데 모직 재질이기까지 해서 부직포로 만든 거 아니냐며 농담을 하기도 했었답니다. 대신에 뭐 좀 더 따뜻하긴 했을 것 같네요. 교복 얘기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남자 학교도 하나 있는데 아세요? 그 학교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우리 오늘은 동아리에 대한 얘기 해봤어요. 동아리가 꼭 학창시절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저도 지금 몇 개 취미 삼아 하고 있는 활동들이 있는데요.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함께하고 서로 즐거움을 공유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덕분에 뭔가 쉴 틈 없이 바쁘기는 하지만 그게 바로 삶의 활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간 막연하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었던 일들 있으시다면 가까운 곳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찾아서 조인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요. 평범하지만 괜히 웃음 나는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더 띄워드리고 갈게요. 제가 가장 심취했던 동아리에서 즐겨 듣던 곡입니다. 김경호의 꿈을 찾아 떠나.